오늘 알려드린 동기부여 영상 100개에서 추출한 핵심 방법론을 본인의 삶에 적용하신다면 어떤 역경 속에서도 손쉽게 목표 달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수남이에요. 현직 대학병원 교수예요. 오늘은 유튜브에서 수십 수백만의 조회수를 기록한 동기부여 영상 100개를 분석해서 나온 단 하나의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수많은 방해 요인을 극복하고 결국 끝까지 해내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의 동기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반드시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연수남이 직접 평균 5분 정도의 영상 10개를 정리하면서 보는데 1시간가량 걸렸는데요. 100개 영상 정리면 10시간은 좋게 걸렸겠죠. 오늘 그 10시간짜리 방대한 내용을 8분 이내의 영상으로 꾹꾹 눌러 담았으니 여러분의 시간을 몇십 배나 아껴드릴 것입니다. 수많은 동기부여 영상에서 말하는 공통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결국 해라입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천했을 때 결국 내 인생이 변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건데요. 당연히 그냥 하라고만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어떻게 내 몸의 행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알려드릴게요. 100개의 영상을 보고 공통적인 방법론만 뽑아 제가 분류해본 겁니다. 첫째는 하우투, 둘째는 마인드 세팅, 셋째는 펄슨인데요. 하우투는 평범한 사람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성공을 쟁취할 수 있는지 그 세세한 과정을 다루고요. 마인드 세팅은 이러한 과정을 어떤 마음가짐 아래 쉽게 돌파할 수 있는지를 다루고요. 펄스는 주위 사람을 통해 보다 목표 달성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론을 다룹니다. 하우투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단계는 일단 시작하라입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전략을 쓸데없이 많이 짜는 건 최악인데요. 실제 해보면 현실은 내가 생각했던 상황과 너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작도 하기 전부터 이것저것 너무 많이 생각하면 시도를 하기 위한 허들이 너무 높아지죠. 공부를 하기로 결심했으면 일단 책상에 앉아 책을 펴세요. 오히려 계획은 공부를 시작한 이후로 나의 공부 속도를 파악한 후 세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시작은 오히려 열심히 하지 않을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저 묵묵히 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작을 했다 해도 너무 많은 에너지를 초반에 써버리면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시작한 일이 습관이 될 때까지 버티는 건데요. 영국 런던대학 필리파 랠리 교수 연구팀은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는 데는 66일이 걸린다 하였습니다. 이 시기가 올 때까지 적당히 에너지를 아끼며 버티는 겁니다. 이 시기를 버티고 관성이 붙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열심히 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진짜 열심히 하면 서서히 주위에서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하는 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위에서 열심히 한다라는 말을 듣기 시작하면 서서히 기분도 좋아지고요. 그럼 내가 하는 일 자체가 재밌어집니다. 이때부턴 역치 이상의 노력을 쏟아부을 수 있게 되죠. 역치 이상의 노력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쉬고 싶을 때 10분만 더 하는 것. 이 쉬고 싶을 때가 남들이 하는 평균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데요. 평균 이상의 노력을 하려면 이 쉬고 싶은 타이밍이 왔을 때 조금만 더 한다는 원칙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극단적으로 몸을 혹사시키라는 말은 아닌데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작은 걸 하나씩 얻어간다는 생각으로 해야 합니다. 사람이 너무 극단적으로 바뀌면 금세 다시 돌아옵니다. 조금씩 우상향한다는 생각으로 가주세요. 노력은 얼마나 극단적으로 하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하냐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면 3개월 뒤면 많은 것이 바뀌어 있음을 깨달을 텐데요. 노력의 관성으로 계속 돌진해 나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처음부터 포기하고요. 90%는 끝까지 못 갑니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만 갈 수 있다면 이 90%는 내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말인데요. 결국 10%끼리의 경쟁에서만 승리할 수 있다면 내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끝은 합격 또는 불합격, 성공 혹은 실패인데요. 우리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그 끝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시도하지 않으면 무조건 실패한다는 점이죠. 설사 열심히 했는데도 불합격했다면 조금 더 준비하라는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건데요. 하늘은 선택한 자에게 시련을 줍니다. 뼈까지도 아프게 만듭니다. 하버드 대학을 우등 졸업한 이원익 씨는 비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꿈은 꿈꾸는 자를 가혹하게 다룬다. 꿈을 꾼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한다는 말이다. 젊은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평범해지는 것이다. 평범함에 안주하는 것이다. 이미 어떤 일에 도전했다는 것, 열정을 쏟아부을 일을 발견했다는 것 자체가 상위 5%고요. 5% 안에 드는 행복을 맛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평생 그런 일조차 못 찾고 죽게 되죠. 그럼 합격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합격을 하면 그동안의 좌절과 고통이 깨끗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또 인생의 재미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합격의 기쁨과 행복감 또한 찰나입니다. 그 이후의 감정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다음 내 인생의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다시 해나가는 것이죠. 레벨업을 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성장하는 과정인 건데요. 여기서 멈추면 다시 퇴보하는 겁니다. 지금 내 인생이 편안하다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어떤 집단에 가던 30대 70의 법칙이 통용됩니다. 개미 100마리를 모아놓으면 30%만 일하고 70%는 놀게 되고요. 그중 일하는 30%만 또 모아놓으면 다시 30%만 일하고 70%는 놉니다. 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은 극소수라는 뜻인데요. 원하는 곳에 합격해 훌륭한 집단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다시 열심히 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은 얼마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상위 30% 안에 들겠다는 마음가짐을 먹는다면 끊임없이 우상향하는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은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의 리그이니까요.
여태까지 시작을 어떻게 할지부터 해서 성공 혹은 실패라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메커니즘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과정을 보다 수월하게 해줄 마인드 세팅을 살펴보죠. 일단은 두려움과 욕망을 활용하는 건데요. 두려움부터 살펴보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패가 아니라 시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실패를 했다면 그 경험치가 쌓여 분명 우리의 내공으로 남을 테지만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욕망의 세팅 또한 중요한데요. 원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무기력합니다.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은 쉴 수 있지만 욕망이 있는 사람은 쉴 수 없습니다. 본인의 목표를, 본인의 합격을 간절히 원하세요. 힘듦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제대로 세팅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항상 힘듭니다. 평일도 힘들고, 금요일 저녁도 힘들고, 토요일 오전도 힘들고, 일요일 저녁도 힘듭니다. 어차피 인생은 항상 힘들어요. 바꿔서 생각하면 인생은 항상 안 힘들 수 있다는 뜻이고요.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환경은 순탄치 않습니다. 자기만 힘듦이 몰빵된 독특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불평불만하면 바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남 탓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요. 탓할 거면 내 탓을 하세요. 수학 1타 강사 한석원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죠. 나는 벌을 받아야 한다. 나보다 앞서가고 있는 어떤 친구의 몇십 년의 노력을 쫓아갈 때까지. 노력하지 않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금의 노력으로서 치룬다. 그리고 마지막 한 방. 1년만 열심히 하면 그동안 열심히 안 한 것에 면죄부를 받게 됩니다. 한편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때도 있는데요. 극상위권의 특징이 아무 생각이 없다는 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끝까지 버티고 버텨 얻어가야 할 것을 얻는 것이죠. 마지막 마인드 세팅은요. 지름길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특별한 계단은 없습니다. 이러한 길만을 추구하는 자는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묵묵히 조금씩 하루하루를 쌓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세요. 하루하루를 집중해서 보내세요. 매일매일을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며 지내세요. 이 소중한 하루를 살얼음판 걷듯이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펄슨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데 양념장처럼 활용하는 건데요. 첫째는 마인드 세팅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복수심을 키우는 건데요. 나에게 안 된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 목표를 말했을 때 안 된다고 한 사람이 있다면 굳이 싸우지 마세요. 대장부는 소인배와 논하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멋지게 성공해서 그 결과로 복수하는 건데요. 만약 공부하다 졸리다면 딱 두 사람만 떠올리는 겁니다. 당신을 비웃었던 자와 당신의 부모님 얼굴을요. 둘째는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지랖이 넓어서는 안 됩니다. 수험 기간에는 친구 만나기, 부모님 챙기기는 제2순위로 제쳐두세요. 이 기간에는 오직 본인의 목표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셋째는 동료 만들기인데요. 목표와 무관한 사람들을 제쳐두고 혼자가 되었다면 그 다음은 본인과 비슷한 곳을 바라보는 사람을 주위에 두는 것인데요. 나랑 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집단에 가는 것이죠. 그러한 팀원들 안에 들어가면 그 열기가 느껴지고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덜 힘듭니다. 좋은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고요. 그런 집단에 갈 수 없다면 최소한 도서관이나 스터디 카페에라도 가서 그 열기를 느껴보길 바랍니다. 이상 동기부여에 필요한 요소들을 총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와 더불어 연수남이 평생을 살면서 어떤 동기 아래 목표를 이뤄 나갈 수 있었는지 그 성장 스토리를 직접 듣고 싶다면 고정 댓글란 연수남 강연 및 북토크, 사인회를 신청해 주시고요. 연수남을 실제로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리고 더 다양한 공부법과 심화 성공 인사이트를 만나보고 싶다면 구독 옆 가입 버튼 눌러주시고요. 출시 직후 자기개발 베스트셀러가 된 연수남 공부법 책 그리고 암기법 전자책을 만나보고 싶다면 고정 댓글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동기부여 영상 100개에서 추출한 핵심 방법론을 본인의 삶에 적용하신다면 어떤 역경 속에서도 손쉽게 목표 달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 맞춰주세요. 감사합니다. 당당.